8월 무역 적자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도 흑자를 내기 어려울 전망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 이 숫자와 기록으로 먼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8월 한 달 동안 낸 무역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무역 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이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무역 적자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추세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8월까지 무역 적자가 벌써 24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아직 올해가 4개월 남기는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도 무역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첫 무역 적자인데 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연간으로 적자를 낸다는 건 이 대외적으로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 데이터 보니까 적자 폭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수출이 늘고는 있는데 그 수출의 증가세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8월 수입액은 661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그 8월보다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특히 원유, 가스, 석탄 이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92%나 폭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예. 문제는 바로 수출입니다. 일단 22개월째 늘고는 있는데 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6월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이 수출 증가율은 석 달째 이제 한 자릿수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 증가한 주요 품목도 전체 15개 중에 6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 둔화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건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눈에 띄는 지표가 8월 수출,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16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 선을 넘기는 했는데 글로벌 IT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연말까지 당분간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 같은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사실 이 반도체 수출 감소는 이 대중국 수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국 무역 수지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세가 회복이 돼야 우리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무역 적자를 가져온 요인들을 꼽자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부진, 세 번째 반도체 가격 하락,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리스크들에 더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서 시장 전망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번 달 이제 미국의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사실 고환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 고환율 쇼크까지 더해지면 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더 늘어나 무역 수지가 더 악화되고 무엇보다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400억 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가 더 길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판단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수출 지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아주 쉬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바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국들이 동시에 통화 가치가 함께 떨어진 상황이라서 기대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해 수출하거나 중간재를 넘겨서 현지에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출 방식을 바꾼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환율 향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효과는 줄어들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진 셈입니다. 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에 수출 금액은 0.03%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 금액은 3.6%나 증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원화 가치 하락이 무역 적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무역 적자가 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에 그럼 얼마나 타격을 받느냐일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업종별로 따져보면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계약금 대부분을 달러로 받는 조선사나 수출과 판매 대금의 달러 비중이 높은 자동차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타격을 입는 곳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엄청난 대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업종별로 따져보면은 리스료나 기름값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장부상으로 약 350억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수입이 많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소비는 그대로인데 환율 상승으로 철강석이나 나프타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환율까지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 나오는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이미 또 경제 위기 문턱에 다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 그 한국은행이 이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전분기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이 부진한 수출을 민간 소비가 떠받친 덕분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를 보면 7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는 그나마 버텨주던 소비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단 외부적인 변수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역 수지에서는 이 반도체 가격과 원유 가격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버텨주면서 우리 소비도 좀 살아나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져야 될 텐데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